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영선입니다. 히틀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히틀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고요? 아닙니다. 히틀러는 투표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92.1%의 지지를 받고 총리가 되고 87세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메우는데 역시 투표로 88.2%의 국민들의 성화 같은 지지를 얻어 독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이 1934년입니다. 1934년 대통령 취임 후 1945년 4월 15일까지 공식적인 히틀러의 사망 시일까지 11년간 히틀러는 역사의 가장 희대의 살인자가 되고 희대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의 사상을 만들어주고 광고를 해주고 철학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만들어준 대장 괴벨스와 그 외에 많은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 히틀러의 독재를 눈 감아주고 알아서 기고 무장하고 침묵하고 그 정권에 빌붙어서 떡고물을 챙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역사의 살인자, 역사의 독재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촛불이라는 이름하에 투표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41.4%의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 히틀러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왜 히틀러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이제 눈치채겠습니까? 지금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다음 말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남북 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문 국회에서 비준해주던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에 여러분들이 찍는 여러분 전부 매국노가 됩니다. 남북 공동 군사 합의서 이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버린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척결해라! 죽여라! 맞습니다. 가짜뉴스 공공의 적이고 그리고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져볼까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닭이에요? 사람이에요? 닭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쥐새끼예요? 사람이에요. 거기부터 따지자고. 가짜뉴스 척결한다면서 거기부터 따지자 말이야. 그뿐이야?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러시아하고 정상회담할 때 한 얘기가 뭐예요? 북한은 이미 비핵화에 들어갔고 미래 핵도 포기하고 있고 미국에게 하는 얘기는 이렇게 김정은이 비핵화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전 세계가 그가 옳다는 걸 증명하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진짜요? 거짓말이요? 북한 비핵화 시작했어요? 미래 핵 포기하겠다고 했냐고요? 지금 거짓말 누가 하고 있어? 가짜뉴스 누가 퍼뜨리냐고? 대통령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어. 어? 그 다음 탈원전 한다고 산꼭대기 나무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 안 심은 분 없을 거야. 50년 동안 이강산 푸르게 만들어 놓으니 전기보다도 더 싼 값싼 환경에 좋은 전력 공급하겠다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자로 다 멈추고 요번 여름 여러분 떠 죽을 뻔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나니 한다는 짓이 뭐야? 전기료 1만원 깎아줄게. 내년은 어쩔 건데? 환경에 더 좋고 싼 전력 준다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고? 그뿐이에요. 국무위원 장관 뽑을 때 절대로 어겼으면 안 되는 원칙. 위장 전입하면 안 된대요. 위장 전입 8번 한 사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떡 같은 거짓말이 어딨냐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뭐냐고. 주민들 주택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고 9번 법을 고쳐서 서민들 집 사기가 1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왜 거짓말 하냐고. 왜 허위사실 퍼뜨리냐고.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고. 이래놔 놓고 뭐라?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가 숨 쉴 틈이 없으니까, 말할 창구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자 바로 저를 모든 방송에서 모가지 자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보수들 저뿐 아니에요. 거의 다 같은 거예요. 개인 유튜버 어떤 분들 돈 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내가 나라의 녹을 40년 먹고 살았는데 숨만 쉬고 말하지 않으면은 국가에 대한 죄를 짓는 같아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SNS까지 아니 뭐가 모자라서 이 난리냐고요. 정보기관 다 죽여. 역사상 국정원장 3사람 깜방에 잡아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해. 여론조사 다 잡았어. 기관들 다 잡았어. 그뿐이에요. 정보기관 다 잡았어. 기무사 해체시켰어. 국방부 장관 로봇을 시켰어. 그래도 불안한 모양이죠. 죄진 놈 다리 펴고 못 잔다더니 그래도 최소의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정말 겁이 나는 거지. 히틀러처럼 죄지 놓고 700만을 죽이고 나 지도 제정신이겠어? 이제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 자유까지도 나라가 나서서 때려잡겠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선거에서 CNN 뉴스하고 뉴욕타임즈가 자기는 대통령 당선이 안 되고 낙선될 거라 하고부터 화가 나가지고 계속 가짜뉴스라고 화가 날 때마다 가짜뉴스라 하고 있지만 말뿐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주의의 대통령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 그 헌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총리가 나서가 이제부터 SNS, 유튜브에서 자기 욕하거나 국가 원수 욕하거나 다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 좋아요. 그럼 때려잡읍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쥐새끼니 쥐박이니 당년이니 그렇게 말한 인간부터 먼저 잡아내. 아니야, 아무리 도가 넘치지만 정권 연장에 눈이 어둡지만 상식 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아까 김태우 박사가 호루라기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지금 제가 국방 전문가지만 국방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이야, 김태우 박사, 김문수 지사가 국방 한계선이 어떻고 LLL 얘기했으니 쉬운 얘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제가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라는 놈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나쁜 것, 그리고 히틀러를 도구로 보고 그것을 마음대로 쥐어 흔들던 괴벨스 이하의 여러 홍보가들, 좀 뭔가 연결이 안 돼요. 저쪽하고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꼭 성을 바꿔야 되겠어요. 희씨를 문씨로 바꾸고 그 다음 걸 또 무슨 성으로 바꿔야 알겠습니까? 그런 히틀러 정권이 역사에 죄를 지은 이유가, 역사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이유가 히틀러의 야욕, 그를 돕는 같은 기쁨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국민들이 침묵하고 무장하고 알아스키고 빌붙어서 떡국을 챙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알아서 두려워서 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반듯해야 됩니다. 1945년 전쟁이 지고 난데 다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한 45년간의 교육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 성숙 교육이었습니다. 시민 정신 교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성숙 교육, 보수만이 할 수 있고 보수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저항하고 침묵하지 말고 알아스키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웬 호루라기 소리.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입니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
건전한 사회,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갑자기 늘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휘슬블로워.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왔다 갔다 천방지축 도무지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 사회는 언론이 호루라기를 불고 의회가 호루라기를 불고 전문가들이 불고 시민단체가 불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2차례의 충격을 말씀드리고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 함께 호루라기를 열심히 불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2번의 충격은요,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국방개혁 2.0, 2번째 충격은 이번에 받은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두 문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방개혁 2.0 얘기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이마리아 여사께서 선언문도 낭독하셨고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출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송영선 박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북한에 가서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적어도 2가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남과 북이 지금까지 70년을 대치를 해왔는데 상호간 군사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군대 숫자가 2배나 많고 양적인 우세를 누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래 군사력에서 질적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는 모자라도 우리 군대가 더 질이 좋다, 장비, 기술 질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인 재래군사력의 질적 능력을 제약하는 합의를 하고 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군사력 균형 원칙에 맞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 공감하시면 박수도 좀 치고 그러십시오. 두 번째 원칙. 이 합의는 공자와 방자의 차이점을 전혀 개의하지 않은 그런 합의입니다. 공자와 방자, 공자가 아닙니다. 공자 아니고 공자, 공격자와 방어자. 대한민국은 북한을 침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을 방어했고 도발을 방어하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 전략은 전부 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입니다. 북한은 침략적이고 공세적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하나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10명, 100명 있어도 모자란다는 말 아시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는 북한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방어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눈과 귀 아닙니까? 눈과 귀.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 합의는 군비 통제, 군사 문제를 전공한 저나 우리 여기 계시는 송영선 박사 같은 사람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분야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중과 지상과 바다와 한강 어구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공중에서 뭘 합의했습니까? 저 강원도 쪽에는 남북 양쪽 8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고, 경기도 쪽에는 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의 정찰기들이 날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찰기들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백두금강 들어보셨어요? 백두금강. 우리의 백두 정찰기들이 그 휴전선 인근을 날면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을 엿듣고 정보를, 신호를 감청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금강정찰기, 우리의 금강정찰기도 휴전선 일대를 비행하면서 북한 전역을, 북한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미국의 U2기 아시죠? U2기.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찰기입니다. 공중 20km 새까맣게 고공비행을 하면서 북한 160km까지 북한은 쳐다보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고, 이놈들이 나쁜 짓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북한은 이런 비행기가 없고 이런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북한을 쳐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상군에서도 무인기를 띄웁니다. 무인기를 띄워서 휴전선 일대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데, 이거 다 못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북한의 균형 잡힌 합의입니까?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앞서 우리 이마리아 여사께서 선언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서해의 평화수역으로 합의한 지역이 남쪽으로 쑥 내려와 있어서 우리에게 일단 불리하다. 예, 눈으로 봐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거는 우리의 군사력은 바다에 있고 섬에 있고, 북한의 군사력은 육지에 있고 내륙에 있는데, 바다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찰기들이 돌지 않는데 북한이 육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균형된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백령도를 위시한 우리 서북 5도,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고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북 5도가 군사적으로 고립이 되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수도권 옆구리가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서울, 이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력의 50%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노른자이입니다. 이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취약해진다면 앞으로 무궁한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에서는요, 남북 간의 감시 초소를 동등한 숫자 11개로 줄인다, 앞으로 더 줄인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에는 감시 초소가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면전쟁으로 북한 쳐들어갈 나라가 아니잖아요. 감시 초소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감시 초소가 우리보다 3배나 많아요. 그런데 동수로 철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네? 아까 말씀드렸죠.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는 지척인데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멉니다. 만약에 전선지역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감시 초소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본부에 연락을 해서 방역태세를 취하고, 이게 곤충으로 말하면 촉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 촉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강 하구에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휴전선은요, 동해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한강이 넓어지는 지역에서 딱 멈춥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 하구 지역은 강폭이 굉장히 넓고 거기는 중립지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민정경찰이라고 하는 부대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민간활동을 허용한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오선으로 가장한 특수부대를 실어서 우리 군 감시 초소가 다 없어지고 군사적 조치가 다 없어진 그 땅에 상륙하면 곧바로 김포반도로 상륙해서 수도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바로 김포반도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군사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피가 끓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성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안보를 해체하고 우리가 먼저 무장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휘슬블로우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드리면서 강의를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I'm not sure about that. Anyway, 정부가 그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저 올바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언론, 이 나라의 의회, 이 나라의 시민단체, 이 나라의 방송, 이 나라의 전문가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데 그 호루라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방송 언론이 호루라기 부는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호루라기 역할을 포기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현역 장군들이, 장성들이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정치인들이 요구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군복이라도 벗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현역들은 진급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군무를 거쳐간 그 훌륭한 대장, 중장, 소장,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은 이때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들어보십시오. 제 호루라기 소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제 혼자 아무리 불어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나 눈 올 때나 온이 올 땡빛이 내려 쬐일 때나 이 자리에 나와서 호루라기를 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